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큐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샤이어가 FERC로부터 옥션탈의 지분을 50%나 인수하겠다는 허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옥션탈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제 리서치와 함께 원유주 또는 옥션탈에 함께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에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인플레이션 또는 리세션에 전혀 개의치 않고 원유주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불리시한 테시스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옥신탈을 포함한 전체적인 원유 섹터들이 선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 리서치를 조금이나마 공유 드릴까 합니다. 제가 워렌 버핏은 아니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경기 침체, 이런 거시경제와 상관없이 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원유주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옥션탈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께 해당되는 정보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렇게 18.44%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워런트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약 25%에 가까운 지분을 갖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여기서 추가로 25%의 지분 매수에 대해서 허락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현재 지분의 2배를 더 매수할 계획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그 말인즉슨 떨어져도 그것은 매수 찬스이고, 만약 옥션탈이 안 떨어지면은 그냥 상승분을 즐기면 되는 것이기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텔레그램에서 멤버십 분들과 함께 제 리서치를 공유드리면서 장투 예정을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은 이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이폰의 경우는 컴퓨터로 이 링크에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유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다 필요 없고 수요와 공급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WTI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요 상황과 공급을 각각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수요는 이미 공급 대비해서 2021년에 이렇게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된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러한 트렌드에 공급이 발맞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2022년 현재 수요 상황은 어떨까요? 크루드 오일의 인벤토리는 4년 동안의 범위의 미니멈 스레시홀드를 벗어난 역대급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전략 비축유의 인벤토리 또한 최하를 찍었을 정도로 이미 많은 양의 원유가 방출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의 숫자는 4년이라는 기간 범위에 있어서 이렇게 하이엔드를 가리킬 정도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도시는 활기를 되찾으면서 교통수단이 기록하는 거리의 양 또한 과거 4년 기록에 있어서 높은 축을 차지할 정도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공급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의 리그를 통해서 원유가 시추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전 세계 기준 7월달 리그의 숫자는 1775개로 2022년 1월 대비해서는 점점 원유의 공급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2012년 내에서 비교했을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인 2019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2019년 때 평균 리그의 숫자는 2177개로 지금 현재의 리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리그들이 가동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유에 대한 수요는 IEA에 따르면은 적어도 이미 2019년만큼, 그리고 오펙에 따르면은 2019년 때 수요 그 이상인 상태로 이렇게 바라봐지고 있는 상태에서 리그의 숫자는 2019년 대비 한참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럼 빨리 리그를 더 지어서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도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펙에서도 더 인프라를 지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으나, 보시다시피 오펙 국가들은 할당량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미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할당량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펙 회의를 통해서 증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할당량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친환경 정책에 의한 투자 감소에 따른 현상입니다. 전쟁이 터져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진 것도 아니라 워낙 오랜 기간에 걸쳐서 원유에 대한 규제가 일어나다 보니
기업들은 2014년을 시작으로 이렇게 캐펙스를 줄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2년은 2014년 대비해서 65%나 캐펙스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기업들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해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자금을 줄였다 보니 인프라를 지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것이고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원유를 캘 수도 그리고 그 원유를 캔 뒤에 정제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걸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만큼 문제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투자의 본질을 조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왜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원유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이렇게 프로덕션 타겟 아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사태는 투자 환경이 좋은 쪽으로 조성되지 않는 이상은 오펙을 포함해 모두가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WTI는 어떻게 될까요? WTI는 이미 6월달 대비 약 30% 정도 하락하여 지금 90달러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원유주에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가가 아래로 또는 위로 치솟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가가 유지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태인데 설사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이렇게 높아진 본질적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짐에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되돌아오지 않는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가는 고유가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요. 참고로 고유가의 기준은 이렇게 60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WTI가 60달러로 떨어지면은 원유 기업들은 폭락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원유 기업들의 대부분의 break-even price는 35달러에서 50달러 사이입니다. 옥시덴탈의 break-even price는 업계에서 제일 낮다고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WTI가 6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옥시덴탈은 이미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WTI 가격 하락과 함께 단기적으로 주가는 영향을 받겠지만 이렇게 훌륭한 프리캐시플로우라는 실적이 뒷받침해주면서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렇게 부채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WTI 유가 하락과 함께 주가는 이렇게 하락했지만 훌륭한 실적과 함께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다면 경기 침체는요? 라는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는 질문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제로 원자재의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과거 1973년, 1980년, 그리고 1990년 차트 평균치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도 잠깐 금방 다시 이렇게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했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가 하락하면서 유가가 잠시 동안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얼마든지 원자재의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 셈입니다. 저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 경기 침체가 왔다는 이유로 유가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당연히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언제가 될지는 멤버십 텔레그램에는 당연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겠습니다. 옥시덴탈은 PE 멀티플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9.33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PE 멀티플이 15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평가라고 할 수 있을 거니와 옥시덴탈은 프리미엄 멀티플인 11.37보다도 낮은 멀티플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옥시덴탈이 11의 멀티플을 받게 된다면은 주가는 12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70% 정도의 수익률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미 옥시덴탈을 대상으로 제가 130% 넘게 수익률을 갱신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직도 옥시덴탈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가 전혀 없고요. 워렌 버핏이 주식을 전부 다 사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제법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천천히 물량을 더 모아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옥시덴탈이 아닌 그 외 대부분 원유주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 제가 하나 더 모으고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왜 워렌 버핏은 원유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리서치를 하였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리서치 자료를 공유시켜드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분석 방법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